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투자론 시간에 있어서 위험 수익에 관련된 내용 계속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4쪽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설명 중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도와 시장의 무위험률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런 의미인데, 자, 위험과 이 기대 수익률 이 평면에서,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렇게 위험축 아래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면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크기가 바로 무위험률의 크기인데, 지금 요 각도죠, 요 각도. 이 각도가 바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죠. 자, 이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인데 이게 바로 우리 무위험률의 크기잖아요. 그 무위험률의 이 크기와 이 뭐죠? 위험 회피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맞는지 1번 틀렸고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니까 틀린 지문. 자, 부채가 많으면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산할 위험도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반드시 감소한다. 반드시 감소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틀린 지문. 위험 할증률은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 회피도의 정도와는 무관하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위험 할증률, 여러분 이 크기가 R, 우리가 완이라는 위험에서 이 크기가 무위험률의 크기,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이게 이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가 바로 무위험률의 크기인데, 이 크기죠. 그럼 이 위험 회피도인데, 자, 여러분 이 위험이 높을수록, 이렇게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이 시장에서 증대되는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위험 할증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때 이 프리미엄을 할증률로 번역을 하고 있죠. 또는 위험 뭐죠? 보상률. 자, 위험 할증률, 위험 보상률로 번역을 하고 있다. 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하죠.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이 크기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4번 정답. 투자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도 없다니까 틀렸죠. 위험이 제로일 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뭐죠? 무위험률이 있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12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 여러분이 위험 회피형 1번이 틀렸는데, 여러분 위험 회피형은 이런 그림이고 위험 추구형은 어떤 그림? 위험 추구형은 이런 그림이니까 같은 평면에 나타나기가 어렵죠. 자, 이 수익률과 위험에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게 위험 추구형, 이건 위험 회피형이니까 같이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이렇게 동일한 위험 증가, 이렇게 동일한 위험의 증가에 대해서, 자, 이게 바로 수익률이죠. 수익률이고, 이게 무위험률은 변화가 없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위험 할증률이 되는데, 이게 바로 공격적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고, 이렇게 위험 회피도가 크다.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는데, 이건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 보수적 투자자입니다. 그럼 보수적 투자자는 이만큼 어떻게 돼? 수익률이 높죠. 그러면 위험 할증률은 이만큼 되고,
보수적은 위험 할증률 이만큼, 공격적은 이만큼 되니까 공격적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할증률, 공격적은 이만큼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증가했어? 여기서 봤더니 이만큼 증가를 했지. 이만큼 증가를 했지만은 보수적은 얼마만큼 증가했죠? 보수적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위험의 증가돼서 이만큼 더 크죠.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 투자자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동일한 위험의 증가에 따라서 여기는 공격적 투자자의 증가분은 보수니까 보수액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예?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요거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수익률, 공격적 투자자의 수익률, 공격적 투자자보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1번 틀린 지문.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이 이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니까 이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죠.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가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전체값 기대 수익률은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상승을 하는데 언제까지? 요구 수익률과 같을 때까지 상승합니다. 여러분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하게 된다. 맞는 지문. 자, 4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 이렇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이게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위험,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의 상쇄 관계라고 하죠. 위험, 수익에 있어서의 상쇄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4번 맞고 5번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죠. 자, 1번 정답이고요. 자, 13번 문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위험,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위험 관리하는 방법이 4가지입니다. 위험에 있어서의 우리가 회피, 위험의 전가,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는 우리는 이 전가를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위험의 통제에 속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요거죠. 위험의 통제죠. 또 그 1번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민감도, 감응도 분석도 위험의 통제죠. 자, 장래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5번, 1번 정답이고 2번 외부적 감가상각 요인을 감안해서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것은 바로 위험의 보유에 해당하는 것. 3번 부동산 시장의 위험 주기를 순환 주기를 예측을 해서 저점
경계가 가장 낮은 저점에서 사고 가장 높은 정점에서 파는 건 위험의 회피에 해당하는 거. 이자율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변동금리 차익금을 회피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방법. 이것도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5번 부동산 보험에 가입을 하여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 보험 가입은요 항상 위험에 전가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험회사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 가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위험을 떠넘기는 거죠. 보험 가입, 리스 계약 체결, 하청 계약 체결 이런 것은 다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 정답이죠. 14번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위험의 전가에 속하는 거. 자, 1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요거 위험의 통제.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거. 요거 민감도 분석. 2번은 민감도 분석인데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를 말합니다. 3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투자 대안을 투자 기피하죠. 이것은 위험의 회피. 자, 5번 정답인데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즉 물가 상승률에 따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떠넘기죠. 정가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가 포인트죠. 맞는 질문. 2번 정해 지렛대 효과. 자, 여러분 정해 지렛대 효과, 하여튼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타인 자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금융 위험은 증가합니다. 맞는 질문.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체계적 미출. 시험에 이거 체계적 위험으로 많이 내거든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동일한 투자 대안이라도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지죠. 여러분 위험 회피도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률이 지금 달라지고 있죠. 자, 여러분 공격적은 이만큼 보수적인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맞는 질문. 5번 시장 지역이 다른 두 개의 부동산을 선택한다. 자, 여러분이 서울, 인천 이렇게 시장 지역이 다른 두 개의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개 이상의 하여튼 분산 투자하면 위험 분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 5번 정답입니다. 자, 16번. 자,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우리가 틀린 것을 우리가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위험이 나오고 있죠. 유동성 위험. 자, 위험에 있어서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하면 뭐 시장 위험, 우리가 금융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유동성 위험이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죠. 벌써 두 번 나왔죠. 자, 유동성 위험은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해서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것은 보수적 예측 방법입니다. 자, 위험의 처리 방법 네 가지가 있거든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여러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안전한 자산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바로 어디에 속하는 거죠? 당연히 위험 회피에 속하죠. 자, 두 번째 아까 2번 질문이 바로 이 얘기죠. 예,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2번 질문은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전가가 아니라 그건 바로 뭐죠? 위험의 회피. 요 위험의 회피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 정답.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자, 여러분 민감도 분석인데 이 투입 요소 뭐 임대료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임대료, 공실률, 영업 경비 이런 게 변하죠.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결과치인 산출 요소, 이 수익성인데 결과치인 산출 요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걸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4번은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감응도 분석이죠. 자,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바로 금융상 위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죠. 자,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자, 이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은 타인 자본이 없다. 차익금,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긴 위험도 우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똑같아요. 이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서로 같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5번 지문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의 설명은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두 개의 투자 대안의 기대치, 기대의 수익률은 같으나 표준 편차, 위험이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다를 경우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그만큼 위험이 크다가 아니라 위험이 작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7번에 1번을 보면은 위험을 측정하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위험을 측정을 한다. 위험을 이렇게 측정을 한다. 이 측정을 할 때는 뭐 갖고 측정하죠? 우리 통계적 지표인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라든지 또는 우리가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 이 표준 편차를 우리가 제곱한 우리가 분산을 가지고 측정을 하죠.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이 표준 편차는 평균인 기대치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정규 우리 분포곡선, 이 평균인 이 기대치로부터 우리는 좌우 평균 기대치로부터 좌우 대칭이죠. 이때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바로 표준 편차인데 평균에 이렇게 밀집을 하게 되면은 표준 편차가 작죠. 떨어지는 정도가 작으니까 이때 위험도 작다. 평균에 밀집하면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크면 표준 편차도 크고 위험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번 정답이죠. 2번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는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을 얘기하겠죠. 자, 이 평균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통계적 기법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또 분산을 우리가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투자에 대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표준 편차 또는 분산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소득의 기대치, 또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표준 편차를 사용하죠. 4번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5번 지문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은 실현 소득이 기대 소득으로부터 달라지는 정도, 즉 우리가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로부터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18번 다음의 보기 중 위험하에서의 합리적 투자자 행위. 자, 여러분 합리적 투자자라는 것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인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몇 번? 우리가 A, B죠. A, B. 이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새 부동산 A, B, C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때 투자자 값은 A와 B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19번 문제, 네,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자, A는 기대 수익률 10%, 표준 편차 10%가 주어졌죠. 자, 여기 A입니다. 기대 수익률 10%, 표준 편차 10%. 요 점이 뭐다? A. 자, B는 18%에서 15%. 자, 기대 수익률 왜 18%, 15%. 여기에 주어진 게 여기에 B. 자, C는 기대 수익률 20%. 자, 기대 수익률 20%. 표준 편차 20%. 요게 저 C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투자자 값은 A와 B에 대해서, 투자자 을은 A와 C에 대해서, 투자자 병은 B와 C에 대해서 각각 무차별하다. 이런 무차별하는 건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A와 B, 여러분 그림 보세요. A와 B에 대해서 무차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무차별 곡선이. 이것은 뭐죠? 우리가 값. 이건 값의 무차별 곡선. 자, 그리고 을은 A와 C. 여러분 을은 요 A와 C, 요게 을의 무차별 곡선. 그리고 뭐죠? BC에 대해서는 누구? 병이죠. BC. BC 요거죠. BC에 대해서 이렇게 무차별한 요건 병. 자,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놨어,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뭐죠? 새 투자자, 가불병 새 투자자 오염축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니까 다 오염 회피형 투자자인데, 오염을 가장 싫어하는 투자자 뭐냐? 여러분 오염을 가장 싫어하는 투자자는 위험을 가장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 누구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위험을 가장 싫어하는, 가장 회피하는 투자자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급한 건 뭐죠? 값.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금융기관의 안정된 예금금리, 이게 무위험률인데 8%, 위험 할증률이 5%면 예상되는 디플레이션이 2%라고 할 때 요구 수익률이죠. 자, 여러분 이 표에서 우리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뭐죠? 위험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는 어떻게 돼? 요구 수익률을 더 높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효과? PCL 효과라고 하는데,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할 때는 이게 더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예상되는 뭐가 나왔죠? 물가가 하락하는, 요즘 뉴스 보니까 뭐 디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디플레이션율이 나오면요, 이때는 여기가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빼주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빼주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금 금리가 몇 프로? 여기에 5%. 위험 할증률 몇 프로? 8. 어떻게 돼? 예금 금리 8%. 무위험률 8%. 여기 5%. 디플레이션율 여기에 2%잖아요. 그러면 13%에서 2% 빼주니까 몇 프로? 11%가 구하고자 한다. 15% 하면 안 됩니다. 11%가 답입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국채 수익률이 5%. 국채 수익률이 5%, 유동성 및 황금성이 낮다는 점에서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이 3%. 자, 여러분 여기에 5%다. 여기에 국채 수익률 5%, 여기에 3%다. 자, 이때 건물의 상각률이 주어지면요, 상각률만큼 또 우리는 수익률을 더 요구하겠죠. 소모가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임대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현금 흐름의 예상 성장률. 자, 예상 성장률이 나오면은
바로 어떻게 돼? 현금 흐름, 임대 등의 수입 따라서 현금 흐름의 예상 성장률, 성장률이 나오면 빼주고요. 이게 예상 성장률이라 성장 하락률이 나오면 더해줘야 돼. 자, 성장률이 나오면 빼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얼마죠? 5% 3%에다가 상각률 몇 프로? 상각률 1% 하니까 9%죠. 9%에서 몇 프로 빼준다? 예상 성장률 2% 빼주니까 얼마? 9%에서 2% 빼니까 7%가 되겠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 잔금 비율은 저당 대부액. 저당 대부액은 당연히 대출금이 되겠죠. 자, 이 저당 잔금 비율, 이 저당 대부액 또는 저당 대출액이죠. 저당 대부액, 저당 대출액은 대출금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하죠. 1번 맞고요. 2번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고요. 이론을 빌렸을 때 N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 이자를 말합니다. 맞는 질문.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요구 수익률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3번 정답. 지렛대 효과란 차익금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을 높이는 것.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이엄 수익의 상세관계란 일반적으로 오이엄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는 게 바로 상세관계죠. 맞는 질문.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매년 수익, 비용, 수익률의 자료를 기출해서 투자 가치를 구하는데, 자, 23번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 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인데, 부동산 소유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이 수익을 우리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우리는 할인한 값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우리가 총 수익가 만들어져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 예상 수익이니까 예상 총 비용, 예상 총 수익에서 예상 총 비용을 빼겠죠. 그래서 예상 얼마? 총 수입이 6천만 원에서 예상되는 우리가 총 비용 얼마? 4천만 원을 빼는데 실제 총 수입, 총 비용 빼면 안 됩니다. 예상입니다. 예상. 그리고 뭘로?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0%. 요구 수익률 10%, 0. 우리가 1이 되겠죠. 10%는. 그럼 얼마? 2천만 원 0.1이니까 얼마? 2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 2억 원. 23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로 갑니다. 시장 상환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거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환별 예상되는 수익률. 자, 이런 불황일 때 10%가 나오죠. 불황일 때 10%, 그리고 보통일 때 20%, 그리고 호황일 때 30%가 나오죠. 이렇게 각 경제 상환별 예상되는 수익률을 어떻게 돼? 가중치인 평균. 여러분 뒤에 나오는 확률이 가중치입니다. 확률이 가중치인데 이 확률을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가중평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황일 때 30%, 보통일 때 40%, 호황일 때 30%니까 몇 프로죠 이게? 3%. 요거는 몇 프로? 8%. 요거는 9%죠. 다 더해주니까 몇 프로? 20%가 기대 수익률이죠. 자, 분산을 구할 때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니까 이 분산은 이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니까 그러면 뭐일 때? 여러분이 불황일 때 이 20%부터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빼주면 되겠죠? 분산인 제곱을 해주니까 이때 불황일 확률 몇 프로? 우리는 불황일 확률 30%. 자, 그리고 또 몇 프로죠? 우리는 보통일 때 20%인데 기대치인 20%부터 이 20%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곱하기 우리는 보통일 때 40%. 자, 호황일 때 몇 프로죠?
이 30%가 20%인 평균인 기대 수익률보다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걸 제곱해줘서 확률 곱해주죠. 그럼 이걸 다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 전체 분산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10%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0.3. 요거는 20% 빼니까 제로니까 필요 없고요. 요거는 곱하기 얼마? 2가 되겠지. 그러면 10%의 제곱 곱하기 0.6이야. 이게 분산이죠.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10%의 제곱 곱하기 0.6. 자, 루트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0.6.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제곱 루트 없어지니까 10% 곱하기 루트 0.6이죠. 그래서 10%의 루트 0.6을 우리가 곱해주니까 약 우리가 7.74%가 나오나요? 그래서 첫째 그러니까 7.7%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우리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이렇게 이런 표가 확률 분포표인데 이런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이 위험과 수익의 측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익의 측정은 순 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수익인데,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요즘 매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구하는 만큼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죠.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5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